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이번에는 영국의 소설가이자 시인인 토머스 하디의 테스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9) 이튿날 아침이었다. 바쁘게 식사를 하고 있는 일꾼들을 수수께끼 낼 때와 같은 눈초리로 둘러보며 주인 크릭이 말문을 열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어떤 사람에 관한 소문을 들었는데, 자, 그게 누구일 것 같나? 이미 사실을 알고 있는 크릭 부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모두 한마디씩 했다. 그건 말이야, 건달 잭 돌로프 얘기야. 그 녀석이 얼마 전부터 과부하고 살림을 차렸다는군. 설마 잭 돌로프가? 그거 나쁜 놈이네요. 젖자는 남자 하나가 말했다. 테스는 그가 누구인지 금방 생각해냈다. 순진한 처녀를 망쳐놓고 나중에 그 어머니한테 쫓겨 버터 기계 속에 숨었다가 봉변을 당한 남자였다. 그럼 그 남자는 억센 마나님의 딸하고 약속대로 결혼하지 않았단 말인가요? 점잖은 신분이라 해서 크릭 부인이 따로 차려주는 식탁에 앉은 에인절이 신문을 뒤적이며 무심히 물었다. 글쎄, 약속을 안 지켰다지 뭡니까? 그 녀석은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없었다고요. 그 녀석은 어느 과부하고 결혼했어요. 그 여자는 과부라 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녀석이 돈을 노린 거지요. 두 사람은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는데 과부가 그 녀석에게 이제부터는 남편이 생겨서 연금을 못 받게 되었다고 얘기했다는군요. 그 순간부터 그들은 개와 고양이처럼 싸우게 됐지요. 녀석이야 그래도 싸지만 그 여자는 가엾게 됐지요. 그 여자도 정말 어리석어. 죽은 전 남편 귀신이 못살게 굴 거라고 진작 말해뒀어야 하는 건데. 크릭 부인의 말에 크릭이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갖고 싶었고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한 거겠지요. 그땐 남자도 어쩔 수 없을 테니까요. 마리안이 의견을 말하자 이즈가 맞장구를 쳤다. 그래, 내 말이 맞아. 그 남자의 속셈을 몰랐을 리가 없었다고. 그렇다면 처음부터 청혼을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했어요. 레티가 발칵 성을 내며 외쳤다. 주인은 테스에게 물었다. 아가씨는 어떻게 생각하지? 그런 사정을 여자 쪽에서 미리 얘기하든지 아니면 청혼을 거절하든지 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 잘 모르지만. 버터 바른 빵이 목에 걸린 듯한 목소리로 테스가 대답했다. 잣일을 도우러 이웃 농가에서 온 백립스라는 부인이 한마디 거들었다. 난 죽어도 그따위 짓은 안 해. 사랑과 전쟁에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 여자처럼 결혼하겠어요. 그래서 하기 싫은 전 남편 얘기를 미리 하지 않았다고 투덜대면 국수방망이로 잔뜩 두들겨 주지요 뭐. 그까지 말라깽이 녀석 중이야 어떤 여자라도 혼내줄 수가 있다고요? 그녀의 농담에 모두 웃음을 터뜨렸으나 테스는 억지 웃음을 지을 뿐이었다. 남들이 재미있어 하는 일이 그녀에게는 고통이었고 그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은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녀는 식탁에서 일어나 클레어가 을에 뒤따라오려니 생각하며 밖으로 나왔다. 꼬불꼬불한 오솔길을 따라 여러 개의 도랑을 건너 한참 만에 바 강가에 이르렀다. 강 상류에서는 남자들이 물풀을 베고 있었고 그 물풀은 커다란 풀더미를 이루어
강 아래로 둥실 떠내려가고 있었다. 움직이는 섬 같은 미나리 아제비 풀더미는 사람이 올라탈 수 있을 만큼 컸다. 긴 머리채 같은 그 풀더미는 소들이 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박아놓은 말뚝에 가서 걸리곤 했다.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녀에게는 무거운 고뇌의 십자가를 지는 일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단순히 흥밋거리에 지나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에게 무엇보다도 큰 고통이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는 순교자의 고통이었다. 테스!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클레어가 도랑을 뛰어넘어 테스 옆으로 내려섰다. 미래의 내 아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당신을 위해서예요. 당신을 위해서 난 거절하는 거예요. 테스! 정말 안 되겠어요. 테스는 힘주어 말했다. 거절당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테스의 허리에 팔을 감고 있던 클레어는 잠시 당황했다. 테스가 네라고 대답했으면 키스를 했을 테지만 그녀의 단호한 거절이 마음 약한 그의 행동을 저지시켰다. 그는 포옹을 풀었다. 이처럼 테스가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은 것은 주인 크릭이 과부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물론 극복할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시간이 좀 더 필요했는지도 모른다. 두 사람은 전에 비해 만나는 횟수가 줄었지만 그래도 거의 매일 만났다. 그러는 사이에 3주일이 지나갔고 9월 하순으로 접어들었다. 테스는 클레어가 다시 청혼하려 한다는 것을 그의 눈빛으로 알았다. 자신의 청혼이 너무 급작스러워 그녀가 거절한 것이라고 짐작한 클레어는 다른 방법으로 청혼하기로 마음먹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피하려는 그녀의 태도가 그의 생각을 뒷받침해 주어 그는 전처럼 포옹을 하거나 하는 행동을 삼가고 다정한 말로써 그녀를 설득시키려고 노력했다. 이리하여 클레어는 계속해서 졸졸 흘러나오는 우유처럼 나직한 말투로 테스에게 사랑을 속삭였다. 때로는 암소 곁에서, 때로는 크림을 거두면서, 때로는 버터나 치즈를 만들 때, 때로는 병아리를 까는 닭이나 새끼를 낳는 돼지 옆에서 그는 그녀에게 열렬하게 구원했다. 낙농장 안에서 일하는 처녀들 중에 이처럼 열렬한 사랑의 고백을 들은 사람은 테스 외에는 전혀 없을 것이다. 테스는 언젠가는 자신이 굴복하고 말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알렉 더버빌과의 과거에서 느끼는 도덕적 책임감이나 클레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은 양심의 목소리도 그를 향한 사랑 앞에서는 허물어지기만 했다. 그녀는 그를 신처럼 우러러 볼 정도로 열렬하게 사랑했다. 비록 훌륭한 교육은 받지 못했으나 착한 성품을 타고난 그녀는 클레어가 보호자처럼 자신을 감싸주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그의 아내가 될 자격이 없다고 수없이 다짐했지만 그것은 약해지려는 자신을 억지로 타이르는 것일 뿐 별 소용이 없는 일이었다. 클레어의 끈질긴 구원의 속삭임은 커다란 희열을 안겨주어 그녀는 자신이 은근히 두려워하는 그 말을 그가 언제까지라도 되풀이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다른 남자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클레어만큼은 환경의 변화나 남의 이목에 상관없이 자신이 어떤 비밀을 털어놓더라도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동정하며 보호해 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으므로 테스는 그를 만나기만 하면 침울했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유쾌해졌다. 계절은 어느덧 가을로 접어들어 날씨는 청명했으나 해가 무척 짧아졌다. 낙농장에서는
날이 밝을 때까지 촛불을 켜놓고 작업을 해야만 했고 새벽에도 클레어의 청혼은 계속 되풀이됐다. 그날 새벽에도 테스는 잠옷바람으로 2층에 올라가 클레어를 깨운 다음 방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친구들을 깨웠다. 잠시 후 그녀가 한 손에 촛불을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려는데 마침 셔츠바람으로 내려오던 클레어가 두 팔을 벌리고 길을 막았다. 자, 바람둥이 아가씨, 이젠 대답을 들어야겠어. 내가 그 말을 꺼낸 지도 벌써 2주일이 지났소. 난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만약 대답하지 않는다면 난 여기를 떠나는 수밖에 없어. 내가 방문이 열린 틈으로 당신을 지켜봤는데 말이오. 당신의 몸을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내가 이곳을 떠나야 한단 말이오. 당신은 내 마음을 모를 거요. 자, 이젠 정말 네라고 말해주지 않겠소? 테스는 입술을 뾰로통하게 내밀고 대답했다. 클레어 씨, 난 지금 막 일어났어요. 잠도 덜 깬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기는 너무 일러요. 그리고 날더러 바람둥이라는 건 당치도 않은 말이에요.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그만 길 좀 비켜주세요. 클레어가 진심으로 한 말을 미소로써 슬쩍 회피하면서 촛불을 들고 계단에 서 있는 테스의 모습은 아닌 게 아니라 바람둥이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럼 날 클레어 씨라고 부르지 말고 에인절이라고 불러봐요. 에인절. 사랑하는 에인절이라고 불러봐요. 그렇게 부르면 청혼을 받아들이는 셈이 되잖아요. 그건 당신이 날 사랑한다는 뜻이 될 뿐이야. 비록 청혼은 거절하지만 날 사랑하고 있다고 했잖아. 좋아요. 사랑하는 에인절. 꼭 그렇게 불러야 한다면. 테스는 촛불에 시선을 주며 속삭이듯 말했다. 불안해하면서도 그녀의 입가에는 엷은 미소가 번졌다. 결혼 승낙을 얻을 때까지는 그녀에게 키스하지 않으려고 결심한 클레어였으나 소매를 걷어올린 작업복에다 미처 손질하지 않은 머리를 아무렇게나 따 올린 테스의 예쁜 모습을 보자 자신도 모르게 결심을 잊은 듯 그는 테스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테스는 빠른 걸음으로 말없이 계단을 내려갔다. 다른 처녀들이 내려와 있었으므로 그 일은 거기서 중단되었다. 아침을 알리는 싸늘한 햇살과 태조를 이루는 노란 촛불빛에 감싸여 마리안을 제외한 다른 처녀들은 모두 부러운 듯 두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가을이 다가옴에 따라 젖자는 양이 줄고 따라서 크림 걷는 일도 줄어들어 일이 빨리 끝나게 되자 레티와 다른 처녀들은 밖으로 나갔다. 테스와 에인절도 그들의 뒤를 따랐다. 우리들의 가슴 설레는 생활과 저 처녀들의 생활과는 전혀 다른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소? 동이 트기 시작하는 아침의 싸늘한 공기 속을 앞서서 걷고 있는 새 처녀를 바라보며 클레어는 깊은 생각에 잠긴 어조로 말했다.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요. 어째서? 가슴 설레며 살지 않는 여자는 없어요. 당신이 알지 못하는 것이 저들의 가슴 속에 있으니까요. 그게 뭐지? 저 세 처녀는 모두 저보다 훌륭한 아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애들은 나만큼이나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오, 테스. 그녀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랑을 다른 처녀들에게 양보하기로 결심은 했으나 클레어가 안타까운 나머지 외치는 소리를 듣고는 내심 마음이 놓였다. 이제 그녀는 그들에게 한 번 양보를 했으므로 두 번 다시 자신을 희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때 농가에서 온 일꾼 하나가 두 사람 사이에 끼었으므로 둘은 더 이상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지만
테스는 오늘 안으로 이 문제를 결론 지으리라 마음먹었다. 그날 오후 주인 가족과 이를 돕는 일꾼 몇 사람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집에서 멀리 떨어진 목장으로 갔다. 그곳에서는 많은 젖소를 풀어둔 채 젖을 짜고 있었다. 새끼를 벤 소의 해산달이 가까워진 무렵이라 우유의 생산량이 많이 줄었고 목초가 무성할 때 고용했던 임시 일꾼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정식 일꾼만 남아 목장으로 가서 작업을 하곤 했다. 일은 천천히 진행되었다. 우유통에 젖이 가득 차면 낙농장에서 온 진마차에 큰 통에다 옮겨 부었다. 젖을 다 짠 젖소들은 느린 걸음으로 돌아갔다. 낮게 드리워진 희뿌연 하늘 아래서 다른 일꾼들과 함께 일하던 주인 크릭이 갑자기 회중시계를 꺼내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줄은 몰랐네. 꾸물거리다가는 기차 시간까지 우유를 제때 운반하지 못하겠는걸. 집에 들러서 남아있는 우유와 함께 보낼 시간도 없을 것 같군. 여기서 곧장 역으로 보내야겠어. 누가 가겠나? 자신이 할 일도 아닌데도 클레어는 자신이 하겠다고 자청하면서 테스에게 함께 가자고 권했다. 해가 졌어도 저녁 날씨가 꽤 무더웠으므로 테스는 머리에 젖자는 수건을 썼을 뿐 재킷도 걸치지 않은 차림새였고 그런 차림새로는 마차를 타고 역까지 다녀오기가 싫었다. 테스가 망설이자 클레어는 다정하게 재촉했다. 하는 수 없이 그녀는 자신의 우유통과 의자를 주인에게 부탁하고 마차에 올라 클레어 옆자리에 앉았다. 30. 그들은 말을 몰아 초원을 가로지르는 평탄한 길을 저물어가는 황혼 속에서 달렸다. 초원 저편에는 이그돈 히드의 험한 산봉우리가 우뚝 솟아 있었고 산 꼭대기에 늘어선 전나무 숲은 높은 벼랑 위에 감시탑처럼 보였다. 그들은 서로 가까이 앉아 있다는 것으로 인한 가슴 설렘 때문에 한동안은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마차 뒤에 실은 큰 통 속에서 우유가 출렁거리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트리고 있었다. 그들이 달리는 곳은 개암이 완전히 여물어 저절로 떨어지고 딸기는 송이째 늘어져 있을 정도로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에인절은 가끔 채찍끈으로 딸기를 따서 테스에게 주곤 했다. 잔뜩 찌푸렸던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후텁지근하던 대기는 변덕스러운 산들바람이 되어 그들의 얼굴을 간지럽히며 지나갔다. 강이나 늪에 어렸던 수은 빛깔은 마치 반짝이던 거울이 광택 없는 우툴두툴한 납덩이로 변한 것 같았다. 테스는 주위의 이러한 변화와 상관없이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다. 햇빛에 그을은 그녀의 연한 갈색 얼굴은 비에 젖어 그 빛이 한층 선명해졌다. 일을 하느라 모자 밖으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은 비에 젖어 마치 해초처럼 보였다. 그녀는 하늘을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오지 말아야 할 걸 그랬나 봐요. 비가 와서 안 됐지만 당신이 옆에 있어 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 멀리 보이던 이그돈 봉어리가 비에 가려 이제는 보이지 않았다. 어둠이 짙어가는 데다 밭으로 들어가는 문이 군데군데 길을 막고 있어 보통 속도보다 빨리 말을 문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공기는 차가웠다. 웃옷을 걸치지 않아서 당신이 감기 들까봐 걱정이야. 내게로 바짝 다가앉아요. 그럼 비를 덜 맞을 테니까. 테스는 가만히 그에게로 다가앉았다. 에인절은 가끔 햇빛을 막기 위해 큰 우유통을 덮는 무명천으로 두 사람의 몸을 감쌌다. 고삐를 잡고 있는 클레어를 위해
테스는 천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꼭 잡고 있었다. 자, 이젠 됐어. 이크, 아직도 내 목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군. 당신 쪽으로는 더 떨어지겠는걸? 옳지, 이젠 됐어. 테스, 당신 팔은 젖은 대리석 같군. 그 천으로 닦아요. 이대로 움직이지만 않으면 비가 새지 않을 거야. 그런데 테스, 내 문제 얘긴데 오래 끌어오던 그 문제. 잠시 동안 축축한 길을 밟는 말발굽 소리와 큰 통에서 출렁거리는 우유 소리만이 에인절의 귀에 들렸다. 당신이 한 말을 기억하고 있지? 알고 있어요. 그럼 집에 돌아가기 전에 꼭 얘기해줘요. 알겠소? 그렇게 해볼게요. 그는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얼마쯤 더 앞으로 나아갔을 때 옛 왕조 시대의 낡은 장원이 나타났다가 금세 마차 뒤로 사라져버렸다. 테스를 즐겁게 해주려고 클레어가 말했다. 저건 아주 흥미있는 고적이에요. 옛날에 유명했던 어떤 가문에서 소유했던 많은 저택 가운데 하나지. 더버빌이라는 가문인데 이 지방에선 매우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거든. 난 그들의 저택 앞을 지날 때마다 그 집안을 생각하지. 그들이 과거에 난폭했고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했다 하더라도 명문의 몰락이란 비참해. 정말 그래요. 그들은 사방을 뒤덮는 어둠의 장막 저편에서 희뿌옇게 빛나는 불빛을 향해 말을 달렸다. 그곳은 낮이면 짙은 초록색 배경 앞에서 가끔 난데없이 한 줄기 하얀 증기가 하늘에 너울거림으로써 이 동떨어진 세계와 현대 생활을 연결시키는 순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장소였다. 현대 생활은 하루에 서너 차례 이곳으로 증기와 촉각으로 이 고장의 생활과 접촉했다가 마치 접촉한 것이 못마땅하다는 듯이 다시 총총히 그 촉각을 거두어 물러가는 것이었다. 이윽고 그들은 그을음이 잔뜩 낀 등잔이 희미하게 빛을 비추고 있는 작은 역에 도착했다. 에인절이 비를 맞으며 시러운 우유를 내려놓는 동안 테스는 가까이 있는 사철나무 밑에서 비를 피했다. 잠시 후 증기를 내뿜는 기차가 비에 젖은 철로 위를 천천히 미끄러져 들어와 역에 도착하자 우유통이 재빨리 화물차에 실렸다. 기관차의 불빛이 사철나무 밑에 서 있는 테스의 모습을 잠시 비췄다. 통통하게 드러난 팔과 비에 젖은 머리카락과 얼굴, 구식 사라사 옷과 눈썹 아래까지 처진 옥양목 모자, 그것은 문명의 때가 묻지 않은 순진한 시골 처녀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클레어가 시키는 대로 다시 마차에 올라탔다. 둘은 온몸을 무명천으로 감싸고 깜깜한 어둠 속을 다시 말을 몰아 달렸다. 런던 사람들이 내일 아침에는 이 우유를 마실 테지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사람들이 말이에요. 처음 본 기차의 모습을 뇌리에 떠올리며 테스가 말했다. 아마 그럴 거요. 물론 우리가 보낸 걸 그대로 마시지는 않고 물에 타서 연하게 해서 마실 거예요. 젖소는 구경도 못한 젊은 귀족이나 외교관, 숙녀, 상점 안주인,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마시겠지요. 그 사람들도 물론 우리를 모를 거고 우유가 어디서 오는 건지도 모를 테지요. 우리가 기차 시간에 맞추려고 비를 맞으며 달린 건 더더욱 상상조차 못하겠지. 그렇지만 우리가 뭐 그들을 위해서만 힘들여 온 건 아니지 않소? 얼마간은 우리를 위해, 아직 해결하지 못한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차를 몰았다고도 할 수 있으니까. 테스, 당신은 이미 내 사람이 아니오? 이렇게 말해도 괜찮겠지? 그건 당신 마음이 이미 내 거란 뜻이오. 그렇지 않소? 잘 아시잖아요.
정말 그래요. 그렇다면 왜 내 아내가 되기를 거부하는 거지? 그건 당신을 위해서예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요. 당신한테 할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내 행복을 위해서고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건가? 정말 내 얘기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군요. 하여튼 이곳으로 오기 전에 내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그건 내 행복과 앞으로의 내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될 거요. 내가 만약 영국이든 식민지든 어디에 농장을 가지게 된다면 당신은 그 어떤 여자보다도 내게 훌륭한 아내가 될 거요. 그러니 당신이 내 행복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일랑 제발 하지 않았으면 고맙겠어. 하지만 내 과거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얘기를 듣고 나면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정 하고 싶으면 해봐요. 어느 때 어느 곳에서 태어났다는 식의 얘기 말이요. 클레어의 농 섞인 말에 이어 테스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전 말로트 마을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랐어요. 그곳에서 초등학교를 마쳤는데 사람들은 내가 재질이 있어서 선생님이 될 거라고 했어요. 나도 그럴 생각이었는데 집안에 사고가 생겼어요. 아버지는 게으른 데다가 술까지 좋아하시고. 클레어는 그녀를 자기 옆으로 더욱 끌어당겨 꼭 안으면서 말했다. 그랬소? 가엾게도. 뭐 늘상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관계된 일인데 나는. 테스의 숨이 가빠졌다. 그래서 상관없으니 어서 말해봐요. 난 더베이필드가 아니고 사실은 더버빌이에요. 우리가 지나왔던 그 저택을 소유했던 가문의 후손이라고요. 지금은 다 몰락했지만. 더버빌 가문? 아, 그래? 그게 걱정이었단 말이오? 네. 테스는 힘없이 나직하게 대답했다. 그런데 그 사실 때문에 내가 당신을 덜 사랑할까봐 걱정한 거요? 당신이 조상이라든지 가문을 싫어한다는 얘기를 주인한테서 들은 적이 있어요. 클레어는 유쾌하게 웃었다. 아하하, 어떤 의미에선 그게 사실이지만 난 세습적인 귀족을 싫어하는 거요. 그러나 덕이 높고 현명한 정신적인 귀족은 좋아하지. 어쨌든 당신 얘기는 무척 재미있군. 내가 그런 얘기에 얼마나 큰 흥미를 느끼는지 당신은 상상도 못할 거야. 그래, 당신은 자기가 저 유명한 집안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 아무런 흥미도 느끼지 않는단 말이오? 네, 전 오히려 슬프게만 생각돼요. 눈에 보이는 언덕이며 밭이 한때는 우리 조상의 소유였다는 걸 알게 된 후로는 더욱 슬프게 느껴졌어요. 하긴 언덕과 밭 가운데는 레틴의 조상 것도 있었고 마리안네 조상 것도 있었는지 모르니까 그걸 그다지 소중하게 여길 필요는 없잖아요. 옳은 말이오. 지금 저 땅덩이를 경작하고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전엔 그들의 소유였다는 사실을 알고 보면 참 놀랄 일이지. 어떻게 해서 일부 정치인들이 이런 사정을 이용하지 않는지 난 가끔씩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마 그들은 그걸 모르는 모양이야. 그건 그렇고 왜 난 여태까지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을까? 더버빌이 변해서 더베이필드가 되었다는 걸 추측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당신이 그토록 말 못한 비밀이 바로 그것이었소? 그녀는 해야 할 말을 끝내 하지 못하고 말았다.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용기가 꺾이고 만 것이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고 책망을 할까봐 겁이 났고 자신을 보호하려는 욕망이 고백하려는 욕망보다 강했다. 물론
테스가 남의 희생 위에 군림해온 귀족들의 후손이기보다는 오랜 순환을 겪으면서도 끈기 있게 버텨온 평민의 딸이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난 이미 당신에 대한 사랑에 빠져버렸소. 그 말을 하면서 클레어는 웃었다. 사실 너무 내 위주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난 당신의 혈통을 알게 되어 기뻐. 세상 사람들이 너무 형식적인 것을 찾으니까 말이오. 당신이 그만한 혈통의 여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 당신이 내게 어울리는 아내감이라고 생각할 거요. 사실 내 어머니부터 당신의 혈통 때문에 당신을 훨씬 좋게 볼 거예요. 테스, 오늘부터 정확하게 더버빌이라는 성을 쓰도록 해요. 난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 아니요, 꼭 그 이름을 써야 해. 놀라운 일이잖아. 많은 벼락부자들이 그런 이름을 가지려고 야단들이거든. 아, 그래. 그 성을 가진 가짜 귀족이 있었어. 체이스 숲 근처라고 했지. 아마 우리 아버지하고 다툰 바로 그 작자 말이오. 참으로 우연의 일치군. 엔젤, 난 그 성을 쓰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불길한 느낌이 들어요. 테스는 흥분으로 얼굴이 상기되었다. 그럼 내가 테레사 더버빌이라고 새로 이름을 지어주지. 내가 준 성을 쓰면 당신네 성을 안 써도 되지 않소? 이젠 그 비밀이란 것도 다 밝혀졌는데 왜 아직도 안 된다는 건지 모르겠어. 만약 나와 결혼해서 당신이 행복해진다면, 또 진정으로 당신이 나와 결혼을 하고 싶다면, 물론 그렇고 말고. 내 말은 당신이 꼭 나와 결혼하기를 원하고 가령 내게 어떤 허물이 있더라도 내 곁을 떠나지 않는다면 승낙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젠 승낙하는 거지. 영원히 내 곁에 있어주는 거지. 그는 그녀를 꼭 안고 그녀에게 입을 맞추었다. 네, 승낙하겠어요. 대답을 마친 테스는 목이 메어 울음을 터뜨렸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 마구 흐느끼는 그녀를 보고 클레어는 당황했다. 그녀의 그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테스, 왜 그래? 난 죽을 때까지 결혼하지 않기로 맹세했는데 그 맹세를 깨트린 것 때문에 울었어요. 하지만 날 사랑한다면 결혼하는 것이 기쁠 것 아니오? 정말 그래요. 그런데도 난 가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해요. 이봐요, 테스. 지금 당신은 흥분해 있고 당신이 세상 경험이 별로 없다는 걸 아니까 이해하겠는데 사실 그 말은 듣기가 거북하군. 당신이 날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당신은 정말 날 사랑하는 거요? 날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었으면 좋겠어. 벌써 보여드렸잖아요. 이 이상 어떻게 더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여느 때보다 한층 격렬한 애정을 느끼는 테스는 클레어의 목에 매달려 그에게 열렬하게 키스했다. 클레어는 정열적인 여자가 마음과 영혼을 다 바쳐서 사랑하는 남자에게 퍼붓는 키스가 어떤 것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젠 날 믿으시겠어요? 믿고 말고 당신을 믿지 못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 한 번도. 두 사람은 마차 안에서 서로 꼭 껴안고 하나가 되어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다. 말은 사정없이 달리고 비가 두 사람에게로 몰아쳤다. 그녀는 드디어 승낙했다. 아니, 처음부터 승낙하는 편이 좋았을는지도 모른다. 거센 물결이 잡초를 휘몰아가듯 만물에게 공통되는 생명력인 기쁨을 갈구하는 욕망을 사회적 규약에 대한 어렴풋한 관념으로 억누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엄마한테 편지를 쓰고 싶어요.
괜찮지요? 물론 괜찮소. 나의 귀여운 테스. 이런 일은 당연히 집에 알려야 하고 내가 그걸 반대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근데 어머니는 어디 계시지요? 말로트 마을이에요. 블랙모어 분지 끝에 있는 마을이에요. 아, 그래. 지난해 여름에 그곳에서 당신을 만난 적이 있지. 네, 풀밭에서의 무도회 때요. 그때 당신은 나하고 춤추지 않았어요. 그 일이 우리 사이에서 나쁜 전조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